오색천 명상은 원래 저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색천 명상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오색천 명상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한 5개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오색천 명상이 좀 이제 다양해지는데 이번에 명상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색천 명상이 좋은 점들이 이제 많은데 석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오색차로 해가지고 석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색천 명상을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세밀하게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전적으로 한 번도 실습을 해보지 않고 그냥 기술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조금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게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바로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색차 명상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자비수관에서 5대에서 나왔어요. 자비수관을 하면서 이제 흙물불 바람 보고 여기에 다시 5가지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오색차 명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색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관식을 하거나 하면 오색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오색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티베트 가면은 민가에 보면은 깃발을 꽂아놨는데 보면 오색 깃발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5가지 요소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우주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이 5요소에서 물질적인 우주가 이루어지고 몸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이 5가지 이 5대는 심리까지 일으킵니다. 마음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오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 색깔이 우리 몸에도 영향을 주고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226페이지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걸 알 겁니다. 이 5요소의 공성 깨침을 이제 알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깨달음 경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오색차 명상은, 오색차 명상 들어가기 전 예비적으로 기초적인 하나 있고, 나머지 4개가 총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어려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5요소의 공통 깨침의 오색차 명상이에요. 그럼 이것은 이제 기초가 닦기 전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공성이 된 이해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하면 금방 체험이 가능해져요. 자, 봅시다. 읽어볼게요. 한 마음은 자성강명이며 거울같이 맑고 혼과도 투명한 각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거울같이 맑고 호응까지 투명하다. 거울은 비추는 성질이 있고요. 호응은 비에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마음도 거울같이 거울같이 맑으면서 비추고 호응같이 텅 비어 있는 공성을 각체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바탕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한마음이란 말 자체도 생소하죠. 내성기 신원에는 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심생적 마음이 생기면 각가지 현상이 생긴다. 법생이죠, 법생. 신멸, 마음이 멸하면은 법도 멸한다. 법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역하면은 마음이 생기면 각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은
예, 예, 가까이 형상이 사라진다. 여기 이제 바로 일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이야기는 유식무경이죠. 오직 마음으로 당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일심이에요. 그전 늘 얘기했지만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전부 다 이 마음이 변현돼서 나타나는 세계라는 거죠. 근데 일심이란 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몸도 마음이 만든 거, 아리아식이 만들었어요. 몸이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자체가 요즘 말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그 다음에 보이고 들리는 요 세 개도 전부 다 우리 무의식의 발현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한다면은 아리아식의 몸은 아리아식에서 만들어졌고 아리아식이 자기 몸 만드는 이 의식에 그 몸을 만든 이 몸에 의지하고 있어요. 요건 핵심적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 보여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아리아식의 현현이다. 이래 보는 것들. 대승기 신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찻잔이고 이런 것 전부 다 아리아식이 현현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있다 굳게 믿지만은 이것은 망치들이 부서지고 불로 태우면 다 탈 수 있다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럼 모양과 색깔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파장을 마음이 받아들여서 모양과 색깔로 인식한다 하는 거죠.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긴 파장, 짧은 파장 이런 것이 그 붉은색이라든지 파란색으로 인식하고 모양, 두께를 인식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이 나타난 것은 모양과 색깔로 소리, 맛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 전부 다 마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몸도 무의식이고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무의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는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팔찌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이 마음의 정체가 좀 완전히 나타난다고 경전에서 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마음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그냥 마음이다. 한 마음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 마음을 좀 더 쪼개 들어가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하나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진여가 있고, 예, 하나는 마음이 생멸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생멸하는 것은 바로 바깥에 보이 들리는 이 현상계를 얘기하고, 마음이 진여락하는 것은 이거는 잘나도 심체를 심체는 안 바뀌는 심상은 소멸이 없어졌지만 마음의 바탕 이 심체는 바뀌질 않아요. 그 심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지체라고 얘기해요. 대승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하는 거는 바탕 이런 뜻이거든요. 그 바탕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걸 갖고 이걸 이제 딱 보시면은 오색천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섯 색깔이라고 하는 다 마음이구나. 이해타고서 색깔 자체가 그냥 마음이에요. 우리는 색깔 속에 살잖아요. 색깔 속에 사니까 좀 이런 색깔도 전부 다 내 마음이 현현돼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아만. 그럼 이런 거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잠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잠자리는 이 세계 어떻게 보일까?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내 밖에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똑같이 봐야 되는데 사람도 보는 것도 조금 다르지만 동물이 보는 세계하고 인간이 보는 세계 다르다는 얘기. 똑같이 세계도 똑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람도 다르다고 보는 게 다르다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있어요. 남자가 보는 색깔하고 여자가 보는 색깔 달라요. DNA가 다릅니다.
DNA. 강수형체인 DNA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잘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색깔을 볼 때 조금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것을 잘 봐요. 그런 걸 좋아하고. 여자들은 밝은 거. 그래서 똑같은 색깔을 보더라도 남자들은 밝게 안 보이는데 여자들은 밝게 보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건 이거는 저기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좀 다르게 보인다는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애인이 애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다방에 들어갈 때는 세상에 자기를 찬탄하고 밝고 이 세계가 아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데 막상 만나고 헤어지자 이랬을 때 헤어지고 나올 때는 이 세계는 까맣게 보여요. 날바람 같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세계라 하는 건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가서는 그 얘기예요.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우면 세계도 어둡고 마음이 밝으면 세계가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이런 입장에서 오색차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 오색차 5가지 색깔 이거는 무조건 심리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이렇게 딱 알면은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오색차 명상은 색 한마음 다선에 들어가기 전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참 명상법이며 상상력으로 명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즉 상상은 5가지 차 색깔로 명상합니다. 상상이 되는 오식체는 모두 마음이 만드는 환이며 또한 객관화되는 자신의 마음임을 알고 명상해야 합니다. 색채를 떠올렸고 마음을 내자마자 즉각 선명한 색채를 떠올 수 있고 또한 즉각 그 영상을 지울 수 있을 때 관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본닥하는 게 익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색의 찻잔의 순서는 흙, 물, 불, 바람, 호공의 색채의 순서더랍니다. 왜냐하면 흙은 고체이며 물은 액체, 불과 바람은 기체, 호공은 흙, 물, 불, 바람의 근거이자 근원입니다. 물론 호공의 근원은 청정한 마음 빛입니다. 곧 흙의 노란색 차에서 호공의 파란색 차로 가는 것은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결국 청명한 마음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흙, 물, 불, 바람의 근원은 홍이고 또 홍의 근원은 청명한 마음이 빛이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원각경 보안 보살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 나옵니다. 무변호공 각소현발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선사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이게 법문의 소재를 많이 씁니다. 무변 호공 각소 현발. 이거는 발현할 때 발자, 발할 발자. 자, 끝없는 호공은 깨달음에 나타나서 발한 것이다, 이죠. 깨달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죠. 그럼 요 깨달음이 뭐냐? 요거 좀 이해를 좀 해보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별로 옳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요걸 이제 깨달음을 알려면 하나 알아둘 것이 있어요. 거기에 향벽선사의 전심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해 무법이요. 법에 무심이란 말이 있어요.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심과 법이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부터 이해돼. 법은 우리 보여드리는 이 세계를 이해. 그래서 똑같다 이거죠. 이게 법이라 하는 건 마음이 객관화돼서 나타난 세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네? 각을 이제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냥 깨달음의 세계, 각입니다. 그냥. 각은 어디에 속합니까? 마음이죠. 근데 깰각자 같은 거는 뭡니까? 이 법이라고 객관화되어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마음뿐이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오직 마음뿐이라는 걸 딱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뿐인 마음이 전부 연기하고 있다는 거죠. 공의 다른 이름이 상호의존한 연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시간성으로 변하는 무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는 상호의존에 있고 시간은 막 변하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 세계 자체가 그냥 깨달을 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이 깨달아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깨달을 것이 없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봤을 때 끝없는 호공은 이 깨달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 발현된 것이다. 그래서 호공은 또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의 근원이지만 보의 근원은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뭔가 하면 청명한 마음의 빛 자성강림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제가 아주 그런적인 이야기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흙, 물, 불, 바람, 이거는 호공, 호공은 깨달음. 그 다음에는 자 이걸 순서를 잘 보시면은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오색자 명상을 깨치는 원리가 딱 나오는 거죠. 오색이잖아요, 오색. 그건 오색은 5대잖아요. 지수화, 분공 5대잖아요. 그죠? 근데 5대는 사실은 잘 알다시피 호공이 근원이잖아요. 원래 이제 4대고, 호공까지 이렇게 합하면 5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오색은 알고 보니까 4대와 이렇게 5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호공은 어디서 나왔으면? 각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화살표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수행하는 통로는 수행을 한다. 내가 수행해서 명상한다 이러면 오색차부터 해서 어디로 갑니까? 4대로 해서 호공으로 갔다가 어디로? 깨달음으로. 수행하면 깨달음 얻는 거죠. 이 원리 간단하다.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공하는 게 공성, 그럼 어디에 사용되는 얘기죠? 자, 오색차 명상하면은 여기 몸을 이루고 있는 이 5대가, 요거 몸을 이루고 있는 5대가 반응을 해요. 몸 반응을 해요. 몸이 반응하면은 뭐가 합니다? 무의식이 반응하죠. 무의식. 무의식이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갖가지 현상들이 생깁니다. 어떤 현상? 현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몸의 현상, 물질 현상, 하나는 정신 현상입니다. 그럴 때 공성을 보는 거죠. 공을 보면은 이제 바로 몸이 비어져 버리고 몸 빈 걸 통해 가지고 실체 없고 자아가 없다가 아는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은 어디에 필요하냐 하면은 이런 뭔가 마음이 반응을 할 때 이것이 공하다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5요소의 공성 깨침의 오식자 명상의 이름을 붙이시는 거예요. 공하면 어렵게 생각되죠? 그럼 공을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어 있음, 이렇게 비어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요거 다 적었죠? 예. 자, 기억을 하십시오.
이 기본 패턴을 알면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공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공을 아는 것을 뭐라는 거?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죠? 그러면 이 지혜의 내용이 뭘까요? 예? 네. 지혜의 내용. 이렇게 딱 하면 또 탁 막히죠? 예. 지혜의 내용은 공입니다. 자, 공의 다른 이름은 뭘까 하면은 시간적으로 변하는 무상,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연기, 그리고 유와 무의 양극단 끝난 중도. 자, 이것이 이제 공입니다. 우리는 공 한 가지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는 거 무상적 공이구나. 그래서 모든 상호 의존하고 있어 내재한 실체가 없는 공이구나. 연기적 공이구나. 중도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 그거는 유와 무가 비어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공이구나. 그거는 유무 중도를 얘기를 할 때 이 중도가 바로 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의 내용이 뭡니까? 공 하나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지혜의 내용이 됩니다. 무상은 알죠.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무상이에요. 이렇게 지혜의 내용을 폭을 넓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성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는. 그래서 오색찬 명상을 하면 공성에 대한 사유부터 먼저 명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 뭔가 마음이 반응할 때 그게 탁 적용을 시키면은 전부 다 어때요? 부정적인 심리들, 견해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깨달을 가지요. 그래서 쉬운 거 이게. 그래서 이게 차 명상의 특징은 뭐라 하면 첫 번째 차 명상의 특징, 상상을 이용한다. 둘째 특징, 스토리가 있다. 내가 상상을 딱 하면서 스토리들을 딱 전개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상상과 스토리의 핵심된 게 뭐냐? 이러면 바로 공성이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 거 얘기하죠. 그러면 이 공성을 깨치는 데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더가 뭐냐?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그럼 총 4개죠. 4개만 잘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가 세뇌를 시키죠. 쉽다. 그럼 진짜 쉬워져요. 어렵다. 그럼 정말 어려져 버려요. 우리는 공성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가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초등학교에 가서 공성에 대한 공부를 하신대요. 아니, 이 어려운 공을 초등학생들 어떻게 이해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등학생들 그걸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은, 존자님 법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쉽게 법문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 공성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하는데, 어른들이 어떻게 이해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자, 이렇게 딱 알고 이제 딱 공부를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물, 바람, 모공, 그 다음에 신강맹입니다. 좀 요래돼 있고요. 자, 요거는 고체, 요거는 액체, 요거는 기체. 딱 그것만 남아있을 때 요거는 마음이 탁 나타납니다. 예. 그럼 마음 중에서 신강맹. 요게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이에요. 보십시오.
고체부터 봐야 돼. 고체. 액체로 바뀌었죠. 기체로 바뀌었죠. 기체에서 마음으로, 마음의 생각력 깨달음으로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흑의 요소는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부터 명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란색, 흰색, 붉은색, 녹색, 청색 이런 식으로 딱 가면은 딱 도달하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알면 아 이게 가는 길이 분명하구나. 우리 명상을 할 때 이런 체계적인 이해가 없으면 명상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아 뭐 하지 이렇게 해서 뭐 끝이 있을까 이런 의심만 계속 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오시창 명상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탁 이해하면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파란색 차에서 노란색 차로 가는 것은 근원의 현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싹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청색까지 가면은 공성에서 시작해가지고 노란색에서 이렇게 공을 체대에서 공을 시작하면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공성을 현현시킨다는 거죠. 그런 즉 색공, 공색, 색에서 공으로, 공에서 색으로 가지만 이는 그 색과 공은 둘이 아니며 같은 것임을 나타냅니다. 자, 이 고체는 뭡니까? 색이잖아요, 색. 그죠? 단단한 물체가 점점점 액체화되고 기체화되고 호공으로 가면은 공입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공은 호공이 아닙니다. 네, 그냥 공. 여기 그냥 공이야. 그럼 요래 올라가면서 요거는 뭐냐 이게 호공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우리가 호공을 이미지화 시켰을 때는 호공의 이미지를 통해서 실체가 없다는 거. 이때까지 흙, 물, 불, 바람 올라가면서 쭉 실체가 없어 호응되는 이 과정을 얘기해요. 요 하나만 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뭐가 되는?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 없다 이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게 뭡니까? 공이죠. 그래서 이 공은 호공을 우리가 통해서 공을 안다 이런 게 아니고 벌써 고체에서 액체로 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하고 이렇게 변했을 때 공이라 하는 거 아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무상적 공이라고 합니다. 무상적 공. 이게 이제 중론에서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은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흙도 요소, 물, 불, 바람 다 요소예요. 자, 이렇게 딱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색적 공이에요. 그럼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공적 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색에서 공을 갖다가 공에서 색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색과 공이 둘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호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호공을 많이 근거로 한다면 색적 공, 공적 색이 안 됩니다. 색적 호공, 호공적 색 이게 안 돼요. 왜? 호공은 대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은 내재하는 것이 비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 그대로 내재하는 것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냥 비어있구나 알 수가 있죠. 비어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비어있는 걸 알려고 하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제 막 통하네. 이게 찻잔을 그래도 이게 한 5만 원인가 뭐 이상 하는데 이 찻잔에 공함을 알라 그러면 망치가 탁 부숴야 돼요. 던지고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실체 없이 깨지는구나. 그래서 공이구나. 이래 이해할 때는 벌써 5만 원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 경제적 손실이 온다 이게야.
그렇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형상 그 자리 깨질 성질을 갖고 있다가 알기 때문에 내가 5만 원을 공중분해시키지 않더라도 이건 실체가 없는 공이다 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물질 이 자체가 공인 거예요. 얘기하자. 마음도 똑같아. 마음성의 이 자체가 그냥 공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큰 나오잖아요. 색적공, 공적, 색을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 수상행식, 역부역식. 수, 가는 감수작용, 상, 표상작용, 행, 의지작용, 식, 판단작용. 다 마음이죠. 마음도 공하다. 마음적 공, 공적 마음. 이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공이라 하는 말은 비에 있다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내재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처럼 오색차 명상은 노란색차에서 끝맺음합니다. 그리고 대중과 함께 할 때는 명상 언어를 사용합니다. 왜 언어를 사용하느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왜 스토리가 필요하냐? 제가 이걸 고안해낸 이 방법은 사람들은 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들을 때는 끄떡끄떡 그러다가는 일어서만 잊어버리고 나가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안 돼요. 그래 아예 이것을 명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그냥 이것을 익히도록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명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스토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 이 스토리가 바로 깨달음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파사나에도 이런 스토리가 없고 가나선에도 이런 스토리가 없어요. 어느 명상에도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방법은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런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렇다고 지금 가르침에 어긋나는 건 하나도 없고 명상 기법에도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상상을 이용하는 것은 관상법이라고 해요. 관상법. 볼관자의 생각상. 관상법. 전통적인 방법이요. 또 생각상은 이건 이미지죠. 이미지를 내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관상이에요. 이미지를 본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는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의도하지 않는 상상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의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상상은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그 상상이 계속 자주 반복이 일어나고 내용이 비슷하면 그걸 우울증이라고 해요. 내용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려서 내가 관찰하는 것은 그건 망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관상이라고 그래요. 망상이 아니고 관상. 망상하고 관상이 그래 다른 겁니다. 망상. 그 말 망자 생각합니다. 이거 의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 이 관상이라고 하는데 의도하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의도의 쪽으로 일으켜서 관찰해 가는 방법은 다 명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관찰하게 되면 마음의 근육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를 한 수 읊었어요. 제가 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오색날의 편이 무상고 무와 무식이라. 자, 여기에 이제 오색 나래를 편다 하는 오색자 명상을 하게 되면 무상고 무화가 무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해석입니다. 노랑, 하양, 빨간, 녹색, 파랑. 요 순서로 가는 거는 색적 공이라. 파랑, 녹색, 빨강, 하양, 노랑은 공적 색이네. 예, 야, 이게 분명하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색공불이.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공색불이. 예.
공과 색이 둘이 아니며 텅 빈 지혜의 빛 암흑천지 밝히네. 텅 빈 딱 하는 건 내자는 실체가 없는 걸 얘기하고 그걸 아는 건 지혜입니다.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텅 빈 지혜의 빛 암흑천지 밝히네. 마음이 깜깜한 걸 밝힐 때 그때 의식이 이렇게 아주 환해지는 거죠. 공에 초점 맞춰 사유하여 텅 빈 공 모양 공으로 깨리. 텅 빈 공 모양은 뭘로 깨느냐? 공으로 깬다 이거죠. 공도 모양이 있다는 거죠. 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걸 실체화하면요. 실체화하면 이것도 공의 모양이 생깁니다. 그게 공상입니다. 이 공의 모양은 실체화 시킴으로써 생기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걸 깨는 것도 역시 공으로. 공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공은 상을 제거합니다. 상을 제거하는 것이 공의 뜻이에요. 그래서 공이라 하는 견해를 갖는 건 공상이에요. 아, 공이라 하는 견해를 갖고 공을 어떤 존재화 시키면 이런 것은 전부 다 공의 모양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공 속에서 깨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 공공이라고 해요. 공공이요 유정 이외 자비 펼치니 세상 모든 속박 호응의 꽃이로다. 네. 공공은 앞에 공은 진짜 공이고 뒤에 공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내용은 공이기 때문에 공을 아는 공공이라 했습니다. 요거는 저기 그 해시밀경 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요 시 안의 내용이 전부 다 깨달음의 이 수행의 과정과 깨달음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참. 시 낭송회를 한번 해야거든요. 예. 시 낭송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자비성사 템플스테이에서, 시와 명상이라는 템플을 한번 운영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혹시 또 작은 음악회도 해가지고 음악과 명상을 또 한번 한다든지,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큰일 났어. 그래서 그 다각정 있잖아요. 다각정 주위를 조금 더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음악회를 할 수도 있고 그 공간 넓으니까 또 거기에서 시 낭송회도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시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 경계를 한번 표현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명상도 같이 하고 또 작은 음악회도 가능해요. 창을 하시는 분도 있고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소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명상을 또 해보는 이런 시간도 갖고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씩 여유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막 축자 사서 일하는 것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거 아는 게 우리 자비성사 축대사고 이런 사람들 딱 보면 딱 6시 되면 칼같이 그냥 갑니다. 연장은 안 해요. 얘기하자면 7시 딱 아침에 와가지고는 다시 5시인가? 되면 칼퇴근이에요. 5시. 예, 5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신문을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옛날보다 잠을 더 자고 운동도 시간 더 많이 누리고 근무 시간 훨씬 줄이고 이런 이제 패턴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프를 그려서 신문이 나왔는데 소득이 높으면은 자기에게 시간을 주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이 문화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화 생활을 하는 게 뭐 연극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노래 같이 부른다든지 뭐 그런 거 하겠어요? 춤추는 것도 뭐 문화생활입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게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명상만 하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음악회라든지 또 시낭송회를 가지면서 같이 명상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공성깨치면 50찬 명상을 시작합니다. 자, 죽비 3번 치면서 합장 인사합니다. 자, 여기 죽비 3번 치고 동정을 한번 치는 게 좋아요. 시선을 코코에 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내쉴 때 온몸 힘을 쭉 뺍니다. 마치 양도의 물에 아래로 수위가 낮아지듯이 연상하면서 머리부터 끝까지 차례로 힘을 쭉 뺍니다. 이건 뭔가 힘 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깨에 힘 빼면 몸이 다 힘이 빠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 양동이 자기 몸을 양동이라 생각하고 물의 수위가 점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걸 연상하시고 이 무슨 말 이해되시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체가 양동이라고 봐요. 양동이 보고 물이 수위가 점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거. 그렇게 해가 힘을 발을 쫙 뺀다. 그 상태로 허리를 쭉 펴줍니다. 온몸이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온몸이 긴장이 풀린 상태의 손가락은 하늘 위로 향하게 하고 무릎에 가만히 놓습니다. 또는 두 손을 가지런히 포개어도 좋습니다. 손을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포개해서 이런 게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제 몸에 힘 빼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 망상이 생깁니다. 힘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는 뭐가 작용하는가 하면 바람 요소가 작용하는데 바람 요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리가 일어나야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힘을 주고 있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심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몸이 힘을 빼야만이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힘 뺐다. 그럼 허리는 왜 펴주느냐? 허리를 쭉 펴주면은 아래 위 기운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 위로 딱 향하게 되면 이렇게 몸이 머리가 아주 시원해지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기운이 위로 쫙 올라가. 이걸 이제 수승하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실험을 좀 해보죠. 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깍지를 끼워보시오. 이런 식으로 끼웠습니까? 자, 이렇게 세우십시오. 자, 세우면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립니다. 자, 내리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자, 또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쫙 올립니다. 자, 그러면 내렸을 때하고 올릴 몸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또 내립니다. 몸 상태 어떤 거 잘 봅니다. 그 다음 다시 또 올립니다. 네, 좋습니다. 몸 상태가 감지되는 분 계세요?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렇죠. 요 손가락 따라서 네. 손가락 올리면 기운이 쫙 올라갔다가 손가락 내리면 쫙 내려가죠. 그럼 똑같은 원리예요. 자,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무릎 위로 올립니다. 자, 그 상태를 몸 상태를 잘 살펴보십시오. 자, 엎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으로. 자, 엎습니다. 몸 상태를 살피고 다시 뒤집습니다. 손바닥을 하늘로. 또 내립니다. 또 올려봅니다. 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죠? 네. 그래서 법계 정인할 때 손을 포개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딱 허리 딱 이렇게 펴고 이렇게 있으면 기운이 싹 위로 상승하면서 허리를 딱 받쳐줍니다. 머리가 시원해지는. 그래서 이제 법계 정인할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포개가지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를 가만히 놓습니다. 여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손이 이제 둘 나눠지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이 몸 기운을 더 왕성하게 해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 왜 하는지를 잘 모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를 타는 7시간을 타고 간다. 그러면 거기에 의자 앉아 있는다.
몸이 굳어지겠어 안 굳어지겠어요? 그럼 푸는 방법 어떻게 안 풀죠? 네, 나가죠. 왔다 나갔다 한다. 네. 그럼 가만 앉아 있으면서 푸는 방법 없을까? 명심을 하고. 예? 명상해야 되겠죠. 그것도 역시 이 손을 갖다가 높였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엎었다가 요거 반복해도 몸 기운이 달라지죠. 그죠? 그 다음에 발바닥 움직임 주는 거죠. 발바닥. 발목을 갖다 움직임 얘기하잖아. 발목 움직여주면은 좋아져요. 더 좋은 방법은 엄지발가락을 많이 상상으로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5개의 발가락을 다 쓰다듬을 때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줘야 돼.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제일 많이 쓰다듬어 주고 손가락도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고 상상으로만 이렇게 쓰다듬으면 몸의 기운이 확 돌아가요. 특히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으면 머리부터 이 중맥이 확 열리는 현상이 생겨요.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정말 나가서 그런 게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차시를 꾸밉니다. 상상력으로 차시를 세곡하여 생생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마치 꿈속에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듯이 상상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즉 유마거사의 방같이 상상의 신통력을 꾸밉니다.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나만의 차시를 꾸며봅니다. 그래서 이 네모칸을 뭔가 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모 쉬어가는 공간이라고 해서 네모 표시하는 거예요. 세모는 뭡니까? 예, 이러겠죠. 가는 진행하는 화살표와 같은 거고, 둥근 원을 그리는 거는 예, 움직이는 거, 주피를 치고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유마거사의 방같이 상상의 신통력으로 꾸민다 이랬죠. 예, 유마거사의 방이 어떻길래? 그렇죠. 여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유마의 방을 생각하면 다시를 꾸민다는 게 이렇게 쉽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그 유마거사가 병들어 누웠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10대 제자들에게 문명 강의하는데 아무도 안 가는데, 왜? 유마거사는 너무 이 도가 높겠어.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잽이 안 됩니다. 보살들도 다 손살을 친다. 저기도 우리 안 됩니다. 그냥 부처님께 지목을 하죠. 안 간다 하니까. 문수보살. 문수보살 당신이 그 문병 좀 가시오. 문수보살. 홍쾌히. 예, 제가 가겠습니다. 시경 제가 총대 메고 가겠습니다.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니까 이 소문이 나가 배사리 시민들이 야 문수보살하고 유마거사 하나 붙으면 재밌을 것이다. 우리 구경 가세.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 저게 문수보살 딱 났으니까 그 밑에 보살들 10대 제자 배사리 시민들에 가면 한 5만 명 이상이 쫙 갑니다. 근데 유마거사는 벌써 이제 딱 채널을 보니까 다 오거든. 시장 뭐고 다 내보내고 방안도 다 치워버리고 침대만 하나만 다 안 남게 돼요. 방이 이제 작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올수록 점점 방이 커지는 5만여 명이 수용되는데 방이 엄청 커졌죠. 그래서 뭐라 배사리 시위보다 더 커졌다 방이.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이제 거기서 법회가 열려요. 유마거사의 방에서 법회가 열리고, 그 또 유마거사 방에 사는 하늘 여자가 또 그 법회에 한의식이나 꽃비도 뿌리고 이런 그런 이제 난리 나는 세계. 전심대대가 다 배고파 밥도 안 주나? 10대 제자 중에 한 스님이 아유 밥도 안 주고 말이야 법회만 볼 것인가?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유마거사 그 생각을 딱 읽고 말을 합니다. 스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하고는 자기와 똑같은 분신을 나타내요. 분신 나타내는 건 팔찌보살 이상입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는 되게 타방의 부처님인데 사바세에게 중생 교화하기 위해서 올 때는 거사의 몸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그 분신 보고 여기서 동방으로 가면은 그 향음세계 나타날 거니까
그 향음식에 가면 지금 부처님께서 40대로 공양을 하고 계실 거예요. 가서 한 이만큼만 사실대로 이야기 좀 못 오시오. 이런. 그래가지고 이 유마거사 분신이 공간 이동을 착 해서 그거 가서 사정이하고 부처님으로부터 이만큼 음식을 밥에 담아와요. 딱 담아오니까 대중들 다 생각, 아니 5만 명 이상 되는데 무슨 욕까지 다 안 먹을 수 있어? 이랬다 다 생각을 하니까 유마가서 또 말을 합니다. 생각을 툭 읽고 생각 읽고 말을 하는 건 다 심통이잖아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공양은 먹어도 다 끝나지 않으니까 다 먹고도 남습니다. 하고 들어주는데 정말 하수분같이 음식이 줄지 않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 다 묻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마의 방이라는 말이 개념이 어떻다 한다 아시죠? 그래서 이 차방도 유마 거사와 같이 이렇게 꿈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기획하고 유마경 강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예. 그러면 능경 끝나면 유마경 강의 한번 할까?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가만히 이제 봅시다. 예. 왼쪽 등 뒤에 다섯 일미의 족자를 걸어두고 걸어두고 일미를 통해 일체 모든 것을 하나로 관당해 보고 알아 모두 속바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생각합니다. 여긴 뭐가 생략되는가 하면은 정원을 꾸미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자, 상상으로 정원을 꾸미고 그 다음에 오솔길이라든지 시냇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연못이 있고 그죠? 시냇물을 연못을 형성하는 거, 그 다음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방이라든지 마루를 공간이 여러 개가 되죠. 예,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을 잘해야 돼. 상상 속에서도 정원을 꾸민다든지 마당을 꾸미고 연못을 꾸미고 이렇게 꾸민 것 자체가 바로 힐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요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시뮬레이션은 가상현실은 심리 치유에 응용한다 하는 사실을 알죠. 근데 그 도구를 이용하지만은 이 상상하는 거는 그런 도구 필요 없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은 최첨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는 이걸 기계를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상상을 통해 자기 안에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명상의 특징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딱 하는,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정원이라도 다 만들고 대충 말해서 차상을 다 해놓고 그 뒤에 이제 이 족자, 다슬미 족자를 걸어둔다고 생각하는. 이 다슬미 족자를 하는 거, 일미라 하는 건 뭐 모든 존재 한 맛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목적하는 바이기 때문에 다슬미 족자를 걸어둔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족자지, 쪽자는 아닙니다. 저 족자 저기 있죠, 다슬미. 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저건 아주 한 맛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차와 선이 한 맛이다 하는 건 모든 존재가 한 맛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봅시다. 차상 한 개도 꽃 한 송이도 꽂아봅니다. 하루에 수틀도 찬물을 부글부글 끓입니다. 손님 맞을 방석을 내어놓고 창문을 활짝 열고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는 뜰랍 연못의 연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깨달음이 연꽃을 피우듯이 피우듯 함을 생각합니다. 왜 연꽃이 왜 필요하냐 하면 깨달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상상 속에지만은 거기에 다 장치가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장치가 다 있는 겁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연꽃을 스치고 영향이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옴을 연상합니다. 방문을 열고 초대한 손님들이 들어 방석에 앉습니다. 큰 차 수건을 펼칩니다. 그리고 찬란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노란색, 흰색, 붉은색, 녹색, 파란색, 오색 명사를 가지런히 놓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차상도 좋은데 차상이 없다면 어때? 큰 수건을 바닥에 탁 까는 거예요. 예. 재밌죠? 상상 속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수건을 탁 깔고 5개 찬자를 쫄르미 착 넣는 거예요. 예. 왼쪽부터 딱 넣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다감과 물질인 그릇을 내어 놓고 차병에 차를 내어 차가 안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알아차림하면서 차를 우려낸다. 상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 생생하게 이미지를 떠올려서 할 때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 이 마음 훈련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마음을 내가지고 훈련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대상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뿐이고 생각을 좀 하고 할 뿐이지 정말 내가 상상 속에서 이런 꾸미고 이렇게 해보지를 않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능동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마음 훈련이 잘 돼서 마음이 근육이 생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뭘 하더라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큰일을 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놓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상황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게 딱 떠오르면 좋잖아요. 그래서 대처 능력이 없으면 누구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능동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 마음이 훈련이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고는 치유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시달린다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가상현실 속에서 자기가 그 전쟁통에 있는 그 모습을 이미지화 시킨 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적응 훈련을 하는 거. 적응 훈련하는 게 뭡니까? 마음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건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이게 명상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상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자, 이 시각화를 마치고 현실을 돌아와 눈앞의 행담을 알아차림하면서 오색차 명상을. 이 말은 뭐 이때가 상상 속에 다 하나 놓고 이제 현실을 돌아가서 딱 가져 차를 딱 마시는 얘기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대상에 대해 느끼려 하거나 생각과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거나 의미 부여하거나 다른 것과 결부시키려 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시비 걸려고 하는 심리가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알아차림만 그렇게 된다. 그죠? 특히 대상의 무상한 변화를 알아차림하는 것을 사무과 감정, 그런 생각으로부터 해방감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두피 한번 치고 참 명상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좀 깁니다. 한참 길고 하니까 깨달음을 가는 길,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실제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원고를 확실히 DNA에 따른 오색형 명상 원고를 더 좀 세밀하게 작성해서 오도록 또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도 혹시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누가 저한테 문자를 한번 딱 보내주시면 제가 각성을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네. 아침에요. 저녁에 잘 때는 막 하루 있었던 일이 막 선생님 아까 망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게 막 기억이 안 나요. 아침 일어날 때도 일어나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복잡해요. 그냥 망상으로.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때와 일어날 때. 네, 그게 잘 때 일어날 때 연결돼 가지고 그게 이제 이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잠잘 때는 자는 명상을 하고 깰 때는 깨는 명상을 하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잠자는 명상 가르쳐 드릴게요. 망상이 많은 건 하루 일과에 있던 일들이 머릿속에 뱅뱅뱅 돌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마음에 그 많이 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없애려도 없어지지 않을 걸 뻔합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것을 그 일어난 생각을 줄이는 게 우선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거죠. 이 생각이 일어나면 다 이것이 환경과 같다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리 탁 누울 때는 몸에 힘을 딱 빼셔야 돼요. 예, 몸을 힘 빼는 건 똑같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시선을 곳곳이 보면 두고 몸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쫙 빼고 바닥에 그냥 찰싹 붙어 있다고 상상하고 몸을 다 힘을 빼버려야 돼요. 그러고는 눈을 감고 자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알아차림도 하지 말고 망상 일어나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힘 빼는 데만 주력하시고 그래 가만히 있는 것만 주력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침에 딱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눈을 딱 뜨면은 의식이 무슨 깨어날 거예요. 눈 까만 채로 햇빛이 창문통에 햇빛이 쫙 와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쫙 비춰주는 걸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몸이 빨리 깹니다. 생체 시기가 달라지거든요. 햇빛에 의해 가지고 요 이제 그 세포 이 신경세포가 아닌데 이 세포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밤늦게 12시까지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야식을 찾습니다. 야식을 찾는 건 뭔가 이런 전동 불빛이 이렇게 닿아가지고 여기에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자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깰 때도 역시 여기는 생체 시기라 해가지고 세포마다 생체 시기가 다 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 햇빛이 딱 쬐면 이게 활성화되면서 세포가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절로 잠이 촥 깨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망상이 또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자, 망상이 왜 줄어들었냐? 첫 번째 몸에 힘을 뺐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깨어날 때는 햇빛을 몸에 항상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명상을 함으로써 생각이 훨씬 줄어든다. 왜냐하면 벌써 그걸 시선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기존 제일 먼저 그냥 망상은 한영과 같이 실체가 없다 하면 먼저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것도 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 술래무선 뭐 이게 평상시에도 그렇고요. 걸어가도 그렇고 자꾸 확확이 돼요. 머리 이 가슴하고 머리하고 같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전철도 지나치고 막 그렇게 전체를 왜 지나쳐? 내릴 때도 잊어버린다고? 이게 확장되면서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전철도 이렇게 지나치고 그래 관찰하기 집중되기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다음에는 딱 시간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전철 내릴 시간 되면 내가 반드시 내린다 하고 자기에게 암시를 줘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언제쯤 시간이 되면 내가 의식이 각성이 된다 하는 것을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시간 딱 되면은 딱 각성이 되게 돼 있어. 그런 식으로. 그거 안 하고 하면 그냥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런 게 잘 돼야 돼요. 선정 들을 때도 내가 10분만 선정이 들어갔다면 10분만 딱 갔다 일어나고 내 30분만 들어갔다 나오겠다면 딱 30분 정확히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게 있는 이제 이 선정을 성취하는 사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만일에 전철에서 내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나치지 않도록 시간 딱 제가 어느 때 딱 이렇게 서면은 나도 바로 딱 선다. 또는 방송하면 딱 알아챈다. 딱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만 딱 하다가 딱 들어오면 정말 마음이 거기에 딱 가서 딱 책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죠. 그리고 확장되고 이러는 건 전부 다 바람 요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 요소 현상이고 그거는 바람 요소가 생기는 것은 의식이 확장이 되면 몸의 바람 요소도 같이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다 구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자, 휴식하겠습니다.